아, 갑시다. 이 고이들아, 갑시다. 야, 오늘 빨리 하고 빨리 등차소에 가자. 그게 너네 소원 아니야? 등차소에 가는 거? 응, 빨리 등차소에 가자. 오늘 남은 문제 별로 안 남았어. 오늘이요? 38번, 13쪽에 38번 먼저 들어갑니다. 얘가 제일 어렵고요. 나머지는 다 쉽고요. 38번이요. 13쪽에 38번.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얘가 제일 어렵고요.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너네 이런 거 하고 싶지? 1학년들이 한 거예요, 방금. 2차 방정식의 한근의 오메가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제관계 쓰는 거. 왜? 저 조리제법 니네 앞으로 많이 쓸 건데. 특히 특히 수학2에서 수학2는 조리제법 엄청 써요. 다시 배우면 되죠. 그때 다시 배운다고? 그건 기본 디폴트 값으로 바로 출력돼야 되는 건데? 할 줄은 아니까요. 괜찮아요. 응, 할 줄만 알면 돼요. 할 줄만 알면 돼요. 자, 2021년에 나왔었던 고2 학평 기출문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였고 당연히 오답률이 높았을 것 아니면 낮았을 것. 높아 보여요? 네, 맞아요. 높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가 저번 주 수요일에 고3들 모평 봤죠? 그 문제랑 이 문제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결이. 그 문제랑 이 문제랑 결이 되게 비슷한데, 그럼 되게 비슷하다는 소리는 결국 얘네들은 뭐 하라는 소리냐면 얘네 관계식 찾으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필요 없고. 그럼 여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 관계식 찾고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눈치채면 솔직히 답이 다 나와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후루루루루루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존재하는데 삼각형 ABC에 대해서 우리는 가랑 놔줬거든요. 현재 뭐랑 뭘 주고 가고 있나요? 문제에서 첫 번째 질문. 예, 현재 가랑 나는 현재 뭐랑 뭐를 주고 가고 있나요? 코사인 그리고 사인들의 합을 주고 있죠. 그럼 얘네 가랑 나를 종합해봐. 결국 얘네들은 뭐의 정보들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각이야 얘네들은 무조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각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봐.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고 나는 여기를 잡아서 나는 A로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을게요. 그냥.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A에 해당하는 각을 나는 지금부터 세타 1이라고 할 건데 그 세타 1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을 대놓고 때려놓고 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족관에 따라서 잘 봐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된 게 4분의 1이랍니다. 그럼 너는 이거를 보는 순간 디폴트 값으로 혹시 모르니까 사인 값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사인도 일단 찾고 가세요. 그럼 여기에서 디폴트로 사인도 찾고 가. 그럼 사인을 찾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사인 세타는 현재 4분의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될 거니까 그럼 얘가 루트 얼마가 될 거야? 루트 15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루트 15라는 거 확인하게 되면 사인은 어차피 둔각이든 예각이든 무조건 다 왜? 아 마이너스구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여도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붙이든 여기 사인은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삼각비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앞에 와서 봐봐. 저기 마이너스 잘 안 보여. 이거요? 이거 는인데요? 아 이거? 각 밑에 1. 응.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1, 1 이렇게 그냥 달아드린 건데요. 어차피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저기 있는 사인 세타 1이 어차피 얘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어차피 사인 값은 다 플러스예요. 이사분면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결국 사인 값이 4분의 루트 15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눈치채야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치? 근데 우린 여기에서 두 번째로 준 건 대놓고 봐봐. 두 번째로 준 게 대놓고 우리는 사인 B의 값을 준 게 아니라 사인 B랑 사인 C를 더한 거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한 건 지금 현재 8분의 9라는 소리를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약간 좀 골 때릴 거예요. 그건 당연한 소리야. 되게 골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근데 이거 골 때리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얘네 의외로 정리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한번 정리 좀 해볼까?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 사인 B랑 사인 C가 현재 8분의 9야. 각 모르지. 그럼 당연히 사인값 둘 중에 하나가 뭔지 나오는지 알아? 몰라? 사인값 뭔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절대 안 나오지. 각각은 절대 안 나오지. 변의 길이도 모르겠고 각도 모르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절대 안 나오지. 하지만 사인들은 무조건 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없는 상태입니까? 있는 상태지. 그럼 얘네들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b, 각 C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잡고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잡았을 때 얘네들 자체는 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안의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게 사인 법칙 공식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인 법칙 공식에 따라서 얘가 그러면 외접안의 지름분의 얘가 마주보고 있었던 변의 길이 스몰 b, 그 다음에 얘가 외접안의 지름분의 그래서 얘가 마주보고 있었던 변의 길이 스몰 c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외접안의 지름분의 1로 다시 한 번 더 묶어줄 수가 있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된 결국 이거야. 그러니까 외접안의 지름분의 1에 결국 우리는 b 더하기 c가 나오게 되었고 얘네가 실제로 그냥 이거 가지고 정리한 거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그대로 정리해봐도 똑같이 8분의 9라는 숫자는 고정값입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8분의 9라는 것까지는 나와요. 오? 얘만 올리면 b 더하기 c, 즉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뭔지는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용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b 더하기 c는 외접안의 지름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2r 올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2r 올리면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4분의 9의 외접안의 반지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세 번째 조건 바로 이제 가나는 다 풀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가나는 다 풀었고 얘를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봤을 때 삼각형 ABC에 뭐를 현재 알려주고 있을 때 외접안의 넓이도 알려줬지만 끊어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으러 가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 자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냥 뭐야? 각 하나 아무거나 잡았을 때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 각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두 변의 길이를 곱한 거에 절반의 사인을 곱해준 거랑 같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학교 때도 배웠던 그 공식에 따라서 2분의 1에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A였던 세타 1의 기준 잡을 겁니다. 왜? 유일하게 사인 값이 정해져 있는 친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A의 기준을 잡아서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제 넓이 구하려니까 그럼 얘 넓이 구하기 위해서 결국 뭐야? 세타 1을 만들어줬던 두 변의 길이를 곱해주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B랑 C를 곱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B랑 C를 곱하고 거기에 여기 이 인각에 해당하는 사인. 그러니까 나는 사인 세타 1까지 곱해준 게 그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였고 얘가 바로 루트 15였단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되면 결국 사인 세타 1 자체가 4분의 루트 15였기 때문에 2분의 1과 곱해주게 되면서 8분의 루트 15에다가 BC 곱해준 거 찾아줄 수 있고 얘가 루트 15였구나.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여기 있는 B랑 C 두 변의 길이 곱한 것이 뭔지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BC 찾아보세요. 그럼 BC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치? 얘가 그래서 BC가 8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준 거 삼각형 ABC의 뭐의 넓이를 찾으라고 하는 중이야 지금. 밑줄 외접안의 넓이를 찾으라고 하는 중이지. 그럼 외접안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정리가 무슨 정리야? 무슨 법칙이야? 이거 쓰기 위해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고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어쨌든 각 하나에 대한 정보랑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각이 이거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난 이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지금 여기서의 급선무가 되어야 돼요. 적어도 사인 법칙을 쓰든 뭘 하기 위해서라면 얘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얘네들은 몰라요. 그럼 사인 법칙 쓰려면 A, B, C 중에서 누굴 찾으러 가야 되는 게 1번이어야 돼? 그치? 얘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스몰 a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일단 급선무여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변의 길이를 확실하게 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관계식 두 개라도 줬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관계식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얘네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대충 볼 수 있어요. 유출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더하기 자체가 지금 현재 뭐로 정리가 돼버렸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정리가 돼버렸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도 왠지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게 사인 법칙이니까.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A를 정리하는 그 순간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그대로 튀어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는요. 왜? 세 변의 길이가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변의 길이 찾는 것이 반지름을 찾는 것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변의 길이 찾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의 길이 찾기 위해선 적어도 각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긴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코사인 법칙 쓰려고 했더니 문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뭐 정리가 됐다 치더라도 얘네들 정리하는 것 자체에도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 말은 곧 얘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지름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도 무관하지. 여기까지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 자체도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로 바꾼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하다 보면 보일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스텝들이 생겨요. 그런 스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주면서 봐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해됐냐? 도 감상하는 거 아니지? 이거 감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현재 여기 플로우를 계속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플로우를 계속 쫓아오셔야지 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플로우를 쫓아오세요. 플로우를.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A를 나는 지금부터 변 A를 나는 지금부터 뭐 사이의 관계로 얘기할 거냐면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외접원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봐라. 그럼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볼 거는 바로 뭐야? 사인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인 세타 원이 결국 여기 있는 외접원의 지름분에 얘가 마주보고 있었던 변의 길이 A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스몰 A는 외접원의 지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A는 결국 사인 세타가 여기 잘 보게 되면 4분의 루트 15였어요. 거기에 우리는 현재 누구 곱할 거냐면 외접원의 지름 2R 곱한다. 여기까지 약분해주게 되면 정답 나오게 되겠습니다. 약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분하게 되면 얘는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분하게 되면 얘는 몇 분의 몇? 얘 약분해봐. 어떻게 돼? 이거 지우면 몇 분의? 응? 그치 2분의 루트 얼마요? 루트 15 R이에요. 다시 한번 뭐야? 다 변의 길이가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무슨 법칙 쓸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쓸 거고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건 코사인 A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코사인 A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에서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A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두 변 BC를 둘을 곱한 거의 두 배가 분모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공식 그대로 쓰게 되면서 여기는 2BC분의 결국 각각의 저기 있는 A를 만들어줬던 변의 길이 제곱들을 더해준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서 뭐 제곱 빼주면 되냐면 A제곱 빼주기만 하면 그게 답입니다. 근데 제곱들의 합 자체는 우리는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지. 왜? 나는 현재 두 문자의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제곱들의 합 자체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잡을 거냐면 이렇게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2 BC로 잡아주게 되면 답 나오겠냐 아니면 안 나오겠냐? 답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답 나와 안 나와? 이렇게 계산해주게 되면 답 나와 안 나와?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주게 된 게 답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2 BC죠. 그럼 둘을 곱한 건 8이니까 8 곱하기 2한 16분의 분자는요. 저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제 제곱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6분의 81의 반지름의 제곱에서 결국 우리는 저기에 두 배를 한 거 빼주니까 16 빼주고 거기에 우린 누구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A제곱 뺍니다. 그러니까 얘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4분의 1 그래서 우리는 15R의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16으로 맞춰놓고 R의 제곱들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얘는 16분의 결론적으로 얘는 현재 16분의 81에서 얘 4 곱해주면 되니까 60을 빼면 되겠네요. 그럼 81에서 60을 빼니까 결국 우리는 21. 그러니까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16이 돼요. 이게 답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까지 잡아주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코사인 A다.
그 코사인 A가 바로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6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들 다시 한 번 더 계산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16분의 21 K제곱에서 16 뺀 게 결국 얘 올려주면 되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니까 넘어가시면 끝.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16분의 21에 K라고 내가 왜 언제부터 K로 바꿨냐? R인데. 그래서 여기는 R의 제곱, 여기도 R의 제곱.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R의 제곱이 결국 둘 넘어가면 돼요. 그럼 16 빼기 4니까 얘가 그래서 12가 된다는 걸 이용. 그럼 21로 나누고 16 곱해주면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12에다가 결국 우리는 21분의 16을 곱해주다 보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 약분해주면 되니까 지우고 지워라. 얘가 7, 그 다음에 얘가 4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뭐야? 7분의 64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현재 7분의 64인데 이거 그대로 냅두죠. 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거 왜 저번에 뭐니까요? 넓이니까. 그럼 반지름 제곱에다 뭐 붙인 게 정답이므로 여기에 파이 붙인 게 정답이지. 다시 한번요.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P가 7이고 그 다음에 Q가 64라는 것이 나와. 그래서 둘을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을 더해보세요. 정답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 정답 얼마 나와요? 그치, 얘네도 더해준 게 답이지. 그래서 정답은 64랑 7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1.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굉장히 괴팍했던 기출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빡세요 이게. 오늘 하는 10몇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빡센 게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빡세니까 막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실 거는요.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플로우 하나 잡아주면서 내가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했지. 이 문제 거의 한 20분 가까이 썼죠 지금. 플로우를 잡아주면서 설명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플로우 잡는 게 특징이야. 알겠니? 흐름을 타야 돼요.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어려운 문제 특히 잘 풀려면 흐름을 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타는, 그루브를 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루브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순서에 맞춰서 흐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이 흐름 자체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목표로 두고 그걸 원하는 거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계속 뽑아내고 있는가를 보는 거야. 그럼 그 정보를 뽑아내는 걸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사인 법칙을 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 이게 현재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먼저 쓸 거 나중에 쓸 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가 일단 되게 기본적이고 빡셌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들 전체이고요. 뒤에 있는 건 넓이는 간단히 공식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질문 한번 할 사람들은 질문하십시오. 지금. 뒤에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 했으면 뒤로 넘길게요. 다 됐으면 45쪽 가세요. 아 14쪽. 미안해. 14쪽 가세요. 45쪽 가면 이상한 거 혼자 할 거예요. 14쪽 가세요. 정신이 몽롱한가 봐. 지금 졸린가 봐. 그래서 다 됐으면은 14쪽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개 쉬운 문제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은요. 얘 방금 했던 건 얘랑 비슷해. 44번은 얘랑 비슷하다. 한번 해봐. 알았지? 44번은 이제 한번 해보세요. 45번 보겠습니다. 야. 뭐라고? 이거하고 다른 문제 풀 시간 줄 건데요. 이거하고 옆에 있는 거 풀 시간 줄 건데.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이거 광성고에서 나온다. 틀리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광성고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항상 이게 2번이었다. 틀리기만 해봐. 알았어? 광성고는 특히 틀리지 마라. 너도 U2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려해? 아 이게 빡세다고? 뭐라고? 뭐 했어? 뭐 했는데? 참나 비밀도 많다. 너네 이거 나왔는데 틀려. 야 이거 니네 나왔는데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는 혼나요. 알았습니까? 이건 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야. 알았어? 야 이거 다 맞추라고 내는 문제야.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할 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그럼 적어도 뭐야? 우리 방금 배웠던 그 공식 떠올려야 돼. 그럼 각 하나 아무거나 잡을 수 있겠죠. 얘로 잡든 얘로 잡든 얘로 잡든. 그럼 각 하나 아무거나 잡았을 때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양 두 변의 길이 곱하기 거기에 끼인 각의 사인값. 그거 찾아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거지. 그럼 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여기는 현재 뭐가 없어서 현재 넓이를 바로 못 구하는 상황이니? 각이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각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때 여기 있는 체크. 이 각 A든 B든 C든 아무거나 하나 잡아. 근데 나는 A로 찾을게요. 그럼 나는 각 A를 세타라고 잡으면 이 각 하나만 찾아주는 게 목표지. 각의 값을 찾아주면 더 땡큐고 모르겠으면 적어도 사인 값이라도 찾아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하나만 찾을 건데 내 질문은 이거예요. 얘 현재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 없지. 각 하나가 안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법칙이라도 써서 우리는 사인 값 찾아야 돼요? 이때 코사인이라도 써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코사인 법칙 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가 다시 뭐예요? 세타 만들어주고 있었던 두 변의 길이 9랑 8이죠. 걔 곱한 거에 2배입니다. 72에다가 2 곱하세요. 분모 144.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분자는요. 제곱해서 죠. 그러니까 81과 64 더하고 거기에 7의 제곱이었던 49 빼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코사인 튀어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해봐라. 그럼 얘는 144분의 분자가 얼마 나오냐?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145에서 그쵸? 145에서 49 빼면 되니까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145에서 46 49 빼. 그치? 96. 그래서 얘가 96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약분돼야 안 돼요 이거? 약분되죠. 그치?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오 약분 빠른데? 3분의 2. 설마 답지를 베낀 건 아니겠지? 잘났다. 자 그럼 여기 코사인 값이 결론적으로 3분의 2라는 거 튀어나와요. 그럼 코사인 3분의 2니까 사인도 튀어나와 아니면 안 튀어나와 사인은? 사인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사인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사인은 결국 여기에서 직각삼각형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현재 빗변이 3이고 밑변이 2야. 그럼 높이가 얼마냐고 루트. 높이는 루트 얼마? 5. 루트 5. 그쵸? 그러니까 루트 5 잡아주게 되면 사인은 어차피 예각이든 둔각이든 다 플러스라니까. 그러니까 3분의 루트 5가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사인 값이니까 샬롯. 우리 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세타에 대한 사인 값 아니까 이제부터 넓이 진짜 구하는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 답 나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에 결국 나는 세타 만들었던 두 변의 길이 9랑 8을 곱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인 값.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인 세타를 곱할 겁니다. 끝.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1에다가 결국 우리는 9에다가 8을 곱하고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5니까 난 여기에서 3분의 루트 5를 계산합니다. 약분하시면 답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뭐 지우고 하게 되면은요 뭐 4 곱하기 3이니까 정답 12 루트 3 끝. 이렇게 되겠네요. 네? 뭐고요? 아 12 루트 5구나. 그래서 12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뭐 어쩌라고. 자, 야 어쩌라고. 자 우리 12 루트 5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지.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틀린다고. 하나 해봐. 46번. 하나 해보세요. 제일 쉬운 거. 46번 해보고 46번 다 했으면 48번 해보세요. 시작.
16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6쪽 가봅시다. 16쪽. 여기 보세요. 쉬운 거 마찬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확실히 난 지금 대통령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 토임이니까 뭐 아직은 뭐 욕은 안 아니야. 그게 좋은 거야 원래.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야 나라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소리야. 회의 많이 하는 게. 그거 알아요? 원래 약간 보스가 그 전임자가 되게 불안했었잖아. 그럼 맨날 불러놓고 맨날 회의해요. 원래 그래. 진짜 원래 그래. 원래 회의 맨날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보스한테 모든 거 다 사소한 거 다 보고해야 돼. 나도 원장님한테 다 보고하잖아. 그것 좀 원래 다 보고해야 돼 원래. 법이요? 기본 골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아마 안 할 것 같아. 그거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한다 그러면 난리 날걸? 야 특검 하나 발표한다고 하니까 국민 못 봤어요? 국힘? 바로 규탄한다 나왔잖아. 걔네 바로 규탄한대잖아. 그 특검 하나 발표한다고 바로 규탄한대잖아. 그러고 심지어 권씨는 그 얘기까지 하더만. 니도 재판받아 그러던데. 너도 재판 다 받아 그러던데. 이미 줬잖아. 자 여기나 보세요. 자 여기 53번이나 보면은 자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는 거는 더 개꿀이죠. 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 다시 얘기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몇 개? 삼각형의 넓이 몇 개? 그치? 두 개의 합이랑 같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잘 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그때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여기 잘 봐봐. 그래서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사실은 잘 봐. 그냥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2분의 1만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인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끝이야. 다시 그러면 얘가 세타라고 잡았을 때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b 예각을 원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사인 b를 찾아주는 게 나의 목표니까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하면 돼? 그냥 넓이 구하면 돼. 넓이가 10루트 3이라고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넓이 10루트 3은 결국 뭐예요? 여기 세타를 만들고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 4랑 5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랑 5를 곱한 거에 거기에 우리는 사인 누구를 곱해준 거랑 같은 거냐면 사인 세타 곱해준 거랑 같더래.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정답이에요. 아주 초간단하죠. 그럼 이거 찾아준 게 답이니까 따라서 우린 사인 세타 구하게 되면 잘 봐라. 그럼 사인 세타가 20 나눠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2분의 뭐가 되냐면 루트 3 되지. 그럼 질문. 2분의 루트 3을 만드는 게 누구야? 60이지. 예각이니까. 정답가에서 몇 도예요? 끝. 답 60도.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모레 오늘 등차 수열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 옆에 57번도 하나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건 이렇게 그냥 가볍게 구하면 되고요. 57번 같이 한번 보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솔직히 어렵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쉬운 문제들 위주로 먼저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좀 연습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어렵게 나오지 넓이 쪽에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지워되지? 아직 아니야? 알았어. 왜 뭐가? 6위가 1위를 따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전에는 9위가 1위 따게 됐는데 뭐. 자. 자 여기 보세요. 아니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가끔. 자 여기 보세요. 야 잘 봐 이제 조용히. 알아. 조용히 한번 보세요. 그거 아침에 뉴스에 나오던데? 오늘 그 월드컵 그거 뭐 이미 본선 진출 확정이라 오늘 젊은 선수들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던데? 오늘 선발이지 않냐? 그거까진 몰라 나도. 저기에다 낚으려고 지금. 아이씨. 야 오늘 젊은 선수들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선 진출한 거 확정이어가지고 그냥 다 평가한다는 것 같던데. 그냥 모든 선수들의 영향을 평가해보겠다는 것 같던데. 자 여기 보세요. 아직 안 바뀌었어. 자 여기 보세요. 안 바뀔 것 같던데. 끝까지 안 바뀔 것 같던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따구로 생겨먹은 사각형의 넓이 구할 거지.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잘 째려보시게 되면 얘는 현재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냐 아니면 안 만들어지냐? 이런 그림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 왠지 삼각형을 딱 쪼개서 보게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죠. 일부러 여기 그래서 선도 준 거예요.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첫 번째 체크해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됩니다. 맞아 아니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돼요. 맞아 아니야? 맞지? 얘 넓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 넓이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두 번째로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게 된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 여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봐봐라.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여기는 1번과 2번을 더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넓이들은 다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더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 두 개를 더할 때는 어떤 경우가 주어질 때냐면 이렇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왜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대각선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각선으로 주어졌을 때는 공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이따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결론. 그럼 여기에서 1번의 넓이는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60도를 기준으로 해서 60도를 만들어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바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는 가능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은 바로 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삼각형의 넓이에 따라 2분의 1에 우리는 그 60도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두 변의 길이 서로 곱. 그러니까 3과 6을 곱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인값. 그러니까 난 여기는 사인 60을 곱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60은 2분의 뭐였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에다가 결국 우리는 3 곱하기 6 거기에 우리는 2분의 루트 3을 계산해 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첫 번째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 그래서 몇 루트 몇이 되냐면 9루트 3 이게 바로 1번의 넓이는 됩니다. 1번은 바로 튀어나오는데 문제는 2번이 바로 튀어나와요? 아니면 안 튀어나와요? 2번이? 2번이 바로 나온 거 안 나와? 2번이 안 나와요. 왜? 나한테는 여기가 주어졌고 여기가 주어졌어요. 그럼 나는 현재 누구의 길을 찾아줘야 되냐면 AC가 나와요. 얘 넓이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근데 AC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AC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X라고. 그러니까 AC가 뭔지 모르니까 따라서 우리는 2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1번. 그래서 우리는 AC의 길이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럼 AC의 길이 찾는 거는 당연히 1번 삼각형을 통해서 찾아야 아니면 2번 삼각형을 통해서 찾아요. 1번 통해서 찾아야 돼. 2번 통해서 찾아야 돼. 여기 있는 X 찾으려면 당연히 1번 써야 돼. 왜? 1번이 변의 길이 두 개, 각의 크기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1번을 통해야지만 X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오고 이럴 때 쓰는 게 이런 경우일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요? 사인 법칙이라고요? 이때 코사인 법칙을 쓰란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AC의 길이 찾을 거고 그거 자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나는 몇 번 삼각형에서 쓸 거냐면 1번 삼각형에서 쓴다.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기 다 연결되나요? 지금까지는요? 다 연결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쉽지?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할만하지? 그러니까 여기 1번 딱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잘 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코사인 60이 결국 나는요 60도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두 변의 길이의 두 배니까 3과 6을 곱한 거에 2배.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6분의 분자는요 제곱해서 더하지. 그러니까 나는 6의 제곱이었던 36과 3의 제곱이었던 9를 더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60이 마주보고 있었던 A씨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을 빼주면 되고 코사인 60입니다. 이게 바로 몇 분의 몇입니까? 코사인 60은 몇 분의 몇이죠? 이게 2분의 1이지요. U, R, 2분의 1.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36을 곱해주게 된 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5에서 X제곱 뺀 게 얘가 그래서 18이 되었구나. 넘어가게 되면 따라서 X제곱이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7이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X를 구하게 되면 X가 그래서 몇 루트 몇이냐면 길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루트만 씌워주고 플러스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X가 3루트 3이라는 걸 찾게 되면 두 번째 당연히 넓이 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넓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 5랑 X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5랑 저기 있는 3루트 3을 곱해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나는 누구 찾아줄 거냐면 사인값.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사인 30까지 찾아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30은 현재 몇 분의 몇이었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해주게 되면 그래서 4분의 그래서 이거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15 루트 3이니까 결론! 우리는 1번과 2번을 더해준 게 사각형의 넓이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과 2번 더해준 게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둘을 실제로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2분의 1, 결국 나는 여기는 9 루트 3과 결국 나는 여기 있는 4분의 2, 15 루트 3을 더해준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더하세요. 그러니까 더하게 되면 분모는 4분의 1로 가게 되니까 4분의 얘 2배 올리게 되면서 18 루트 3에다가 우리는 15 루트 3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하게 되면 답 나와. 정답. 그래서 4분의 몇 루트 몇이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4분의 33 루트 3. 이게 정답입니다. 끝.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냥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다 삼각형으로 쪼개서 본다요. 알겠습니까? 그때 여기 삼각형을 쪼개서 봤을 때 중요한 거 당연히 찢을 수도 있어야 돼요. 찢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주어진 각을 절대 건드려야 돼? 아니면 건들면 안 돼요? 주어진 각은 건들면 돼? 안 돼? 건들지 마. 그건 절대 건들지 말고 딴 걸 건드려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넘겨보세요. 59번 가볼래요? 왜? 쟤 지금 설마 축구 보냐? 쟤 지금 축구 보냐? 미쳤니? 응? 야, 밀 때야 우리. 어떻게 알았어? 정신 안 차려. 야, 여기 봐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의 마지막 문제 59번 하나 보고 우리 등차 수열 갑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했어. 너는 그걸 왜 보고 있냐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걸 왜 보고 있어 임마. 공개 웃은 거야. 고문 따뜻하. 김서준이 왜 사나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간단하게 풀고 가면 되는 초절정 간단한 귀요미 문제입니다. 단 하나는 좀 보고 가셔야 되는 게 있다면 이거 하나만 보고 가세요. 우리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총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저기 있는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2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요, 어떤 방법도 있냐면 대각선 사이의 관계를 놓고 푸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 2가지를 같이 써야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이건 평행사변형이 아닌 모든 사각형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넓이니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각형이 대충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사각형에 대해서 나는 누구랑 누구의 길이를 줬냐면 여기 잘 체크해 주세요. 그때 나는 여기에서 이 2 대각선의 길이를 줬고요. 그때 나는 이 2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A랑 B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각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각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얘를 세타라고 합니다. 이게 세타든 파이 마이너스 세타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타 잡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2 대각선의 길이와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 원칙은요. 이렇게 연장선을 다 그려서 평행사변형 만든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평행사변형 만든 다음에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기본적인 골자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 대각선의 길이를 곱해요. 그러니까 2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고 거기에 있는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을 찾아 거기에 정확하게 몇 분의 몇 배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절반이에요.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연장선 그려서 간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넓이의 절반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답이 나와요. 이 기본 골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답을 찾을 거야. 잘 봐. 그럼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이 2 대각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예각의 세타. 그 예각 세타가 누군지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문제였고요. 사인 세타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문제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인 세타를 찾으려면 어쨌든 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건 넓이밖에 없을 거니까요. 그럼 넓이 가지고 우리는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마침 잘 봐. 대각선의 길이가 줬어요? 아니면 주지 못했어요? 넓이 구하려면 이 2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체크. 여기 있는 요 대각선의 길이를 내가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잡았을 때 그럼 나는 저 2 대각선의 길이를 찾고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라.
그 다음에 진짜 실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거랑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아니면 다르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얘들은 같겠어 다르겠어? 어차피 같은 삼각형에 대해서만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같겠냐 다르겠냐? 결론적으로 같은 거 나오겠지. 그걸 이용해서 풀겠다는 겁니다. 둘이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목표는 하나야. 실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있을 건데 그 실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실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어차피 다 똑같다고요. 하는 방법 자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면서 둘이 서로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끝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요 끼인각 60도랑 얘네 두 변의 길이 곱해주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4 곱하기 8 그 다음에 우리는 사인 60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사각형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이니까 그래서 a 곱하기 b 거기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에 몇 분의 몇을 곱해준 게 사각형의 넓이에요. 거기에 몇 분의 몇을 곱해준 것? 2분의 1을 곱해준 게 사각형의 넓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같았대. 여기까지만 찾아주면 돼요. 그럼 목표는 정해졌네. 지금 이제 목표는 누구야? 지금 그러니까 목표는 누구? 목표는 누구? 목표는 누구? 여기서 목표는 누구 찾아야 돼 지금. 그냥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말고 누구를 알아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찾을 수 있겠냐고 지금. A, B. 그러니까 우리는 A, B 찾으러 간다. 세 번째. 그래서 A, B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방법 하나만 보여줄 테니까 또 다른 방법은 똑같이 쓰면 돼. 그럼 A, B는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봐봐. A는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삼각형 누구에 대해서 만들어질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집니다. OX, O. 그리고 여기는 AD의 길이는 여기 있는 BC의 길이랑 같을 거니까 다를 거니까. 같겠지? 그럼 여기가 똑같이 얼마야? 여기 8. 그러고 여기 있는 각도는 얘네 이웃하지 않은 두 각의 합이 항상 몇 도가 돼야 되므로 180.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돼. 얘가 120이야. 끝났는데? 왜? 저기 있는 각 A가 120이고 저기 있는 AD의 길이가 8이고 AB 길이가 4였습니다. 다시 한번 뭐냐면 이거 무슨 법칙 이용하게 되면은 A값 튀어나온다는 소리일까요? 코사인 법칙을 여기서 또 쓰면 돼. 그러니까 이 A값 찾을 거야. 나 그래서 또 코사인 120을 쓸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120 만들어줬던 두 변의 길이 곱해준 거 그러니까 4랑 8을 곱해준 거의 2배. 분자는요. 4의 제곱은 16, 8의 제곱은 64.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120이 마주보고 있었던 건 변 A니까 그래서 A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럼 코사인 120 자체가 180 파이에서 몇 도 빼준 거랑 같기 때문에 며칠 이거 각변환 그러니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각변환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변환 해 말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각변환 해주면서 맞아 여기까지 했냐? 그럼 파이 마이너스 60에 대한 각변환을 진행해주면 되는 거니까 180을 기준으로 빼면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했냐? 그럼 180을 기준으로 뺐어요? 180을 기준으로 뺐어요? 그럼 2, 4분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60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60이 된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습니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2에다가 2를 곱한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64분의 요 분자는요. 얘들 더해서 만들어낸 80 빼기 A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A제곱이 뭔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봐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곱해주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80 마이너스 A제곱이 결국 마이너스 32거든.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A제곱이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112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A는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따라서 우리는 4 곱하기 얘가 28이죠? 맞냐?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그럼 더 쪼개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쪼개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요 7로 쪼개질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7 곱하기 16이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4 루트 7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내용처럼 우리는 마찬가지 B도 똑같이 찾으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그래서 B 찾고 답 내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가 길고 길었던 니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입니다. 앞에 잠깐만 넘어가 보세요. 앞에 잠깐만 가볼래요? 앞에 보시면 15쪽 가보세요. 15쪽. 15쪽에 약간 좀 애가 풀기 쉽게 생겨먹은 거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반드시 좀 풀어야 되는 거랑 반드시 좀 안 풀어도 되는 거를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반드시 안 풀어도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버려. 하지만 교과서에 있다. 그게 50번 문제들이에요. 50, 51, 52는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정 안 풀리겠다 싶으면 그냥 버리시고요. 49번은요 꽤 잘 나와요. 49번은 지금 내가 앞에 보여줬던 방법들 가지고 천천히 분석을 해서 풀어보세요. 풀이는 길어요.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풀이는 긴데 천천히 분석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니? 그래서 49번은 꼭 다시 한번 반드시 보세요. 너 여기서 자면 얼어 죽어.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게 되면은 이 단어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입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이제 가볼까요? 이제 쟤는 왜 죽었냐? 얘 깨워놨더니 왜 쟤가 죽었어? 축구 못 봐서 저래? 살아있어요. 자, 다음 거 갑시다. 드디어 지겨웠던 이 단원이 끝나고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3단원 갑시다. 20쪽 잠깐 볼게요. 20쪽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1반항만 할 거고요. 목요일에는 등차 1반항 남은 거,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1반항 하고 끝낼 겁니다. 이번 주에 목표는 1반항까지 잘 정복한다가 목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2시간 동안 수열의 합을 미친 듯이 돌리겠습니다. 시그마랑 완벽하게 친해지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질 거고요. 다다음 주에 수학적 귀납법까지 확 나가고 끝낼 겁니다.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보강 영상은요 이번 주말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보세요. 알겠습니까? 수학적 귀납법 보강 영상은 이번 주말에 올릴 겁니다. 올라가면은 꼭 보세요. 자, 우리는 20쪽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다 시험 범위 들어가잖아. 지금 수학적 귀납법 안 들어가는 학교 없잖아. 너네 안 들어가? 너네 들어가지? 너네 들어가지? 다 들어가죠? 결국 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당연하지. 그 수학적 귀납법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골자는 알아야 되니까. 그 기본적인 골자는 알아야 돼요.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그거 모르면은 몰라요. 진짜 끝까지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 빈칸 어떻게 채우는지에 대한 실전 팁은요 다 다음 주에 내가 보여는 드릴 건데요. 빈칸 채우는 거는 실전 팁은 다 보여는 드릴 건데 기본적인 골자는 알고 풀어야 수학적 귀납법은 안 헷갈려요. 알겠지? 야 영우 빨리 봐 임마 이제. 빨리 봐 이제. 봐봐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가볍게 보고 갑시다. 봐봐라. 쉽게 가자 이제. 쉽게 가자. 자,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쉬운 거 하고 갑시다. 오늘은 쉬운 거밖에 없습니다. 숙제는 미리 얘기할게요. 어디까지 해오는 게 나의 목표냐면 당연히 앞에 다 끝내라. 일단은 버리시지 말고 다 끝내시고요. 오늘 숙제의 목표는 24쪽에 93번까지가 목표이나 나가는 데까지만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93번까지 다 풀어오는 게 나의 목표나 나가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봐. 잘 봐. 오늘부터 실전 팁 다 들어갈 테니까 잘 봐. 잘 봐라. 여기 없는 것도 다 적어 드릴 거예요. 다 적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몇 개 좀 팁으로 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거 알면은 시간 확실히 줄어들고 모르면은 시간 개오래 걸릴 거고요. 그런 것들도 다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헷갈리게 쓰지는 마시고요. 일부러 개념 때 얘기 안 했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등차 수열은요. 첫 장부터 밑줄. 결국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 아니면 곱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무조건 뭐 어떻게 해서 만든 수열이지? 더해서 밑줄.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고 그때 더해지게 되는 그 일정한 수를 나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 그 일정한 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걸 공차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할 때는 결국 네모 이렇게 쓰지. 그럼 봐봐. 지금부터 실전 팁 하나 간다. 그럼 여기까지 되었을 때 지금부터 실전 팁 하나 갑니다. 잘 봐라. 이제부터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그때 얘 좀 전개 좀 해볼래? 이게 약간 실전 팁인데 얘 좀 전개 좀 해볼래? 그럼 이거 전개하면 A에는 N에 대한 몇 차씩 나와요? 그치? A에는 N에 대한 1차씩 나오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1차항의 개수가 바로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한다면 1차항의 개수 바로 튀어나오지. 그게 바로 뭐야? 공차가 곱해지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앞에 곱해지는 수가 공차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얘기하자면요. 여기 등차수열의 1번항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반드시 뭐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냐면 이거 나중에 귀납적 정의할 때도 똑같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1번항을 구하는데 얘가 어떤 a, n이 얘가 바로 n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 이건 뒤에 상수가 있든 없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1차식만 나올 때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면 얘는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채야 됩니다. 이 a는 무조건 무슨 수열이라는 거를 눈치채야 되냐면 100% 등차 수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100%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현재 등차 수열이고 동시에 우리는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된다는 것도 같이 눈치채야 되면 공차가 된다. 이것도 같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1번항 찾는 공식은 굉장히 수월해져요. 물론 이게 몰라도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긴 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도 많이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이고 그때 우리는 n의 개수가 바로 공차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었죠? 옆에 메모에다가 좀 잘 적어주시면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공차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차 공식 기억하시죠? 공차 공식 기억나나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 차이 나는 애들끼리 빼야지만 공차다. 이건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AN과 얘보다 조금 더 K만큼 키운 우리는 AN 플러스 K양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K가 1이 아니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렸을 때는 당연히 얘네들이 무슨 수열이라는 조건을 깔고 있을 때 쓸 수 있냐면요. 얘네들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을 깔고 있다면 이때 쓸 수 있는 건 이거야. 그럼 큰 항번호에서 작은 항번호를 빼봐라.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게 되면 얘는 결국 공차만 남게 되는데 그 공차 앞에 곱해지는 게 결국 앞에 항번호에서 뒤에 항번호 뭐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눈치채야 된다고? 이 공차 앞에 항번호 뒤에 항번호 서로 뭐 해준 것이 같이 곱해진다고요? 이때 얘네들을 빼면은 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뺀 KD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두 개의 항 아무거나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공차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요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쓴 다음 그래서 여기 두 개. 이 두 개가 오늘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이것 좀 다 적어 놓으세요. 잘 봐. 잘 봐라 이제 좀 잘 적어놓고 잘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두 개는요 생각보다 잘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수능에서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 여기를 잘해야 여기를 잘 해놔야 그리고 여기를 잘 정리해놓고 여기를 잘 익숙하게 쓸 수 있어야 이쪽에서 3점이 나오든 4점이 나오든 시간 오래 안 잡아먹습니다. 알겠지? 시간 오래 안 잡아먹기 위해서는 얘네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팁이야. 이 두 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차 중앙 찾는 거는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건 그냥 가운데 거 두 배 한 거지 양 끝에 거 더한 거랑 같다. 즉 가운데 거는 양 끝에 거의 평균이다. 이것까지만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끝납니다. 끝. 이게 오늘 개념 전체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21쪽 바로 갈게요. 그래서 얘네 두 가지 잡아놓고 바로 21쪽 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답답하게 일일이 A 플러스 1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이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잘 봐. 왜? 이거 그렇게 푸는 문제 아니야. 잘 봐. 잘 봐. 일일이 일반항 때려넣는 문제 아니야 이거. 간단하게 봐. 간단하게 보고 바로 끝낼 거야. 잘 봐. 잘 봐 좀. 잘 보라고. 장난 그만 치고. 널 그렇게 장난을 자꾸 칠라 그래. 잘 봐. 서진이 잘 보라고. 서진이 왜 남의 핸드폰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 너도. 얘 지금 자꾸 에어팟으로 저희 테러하고 있다고요. 에어팟으로 뭐 하는데? 막 자꾸 열면 여기 연결될 거냐고 연결이 자꾸 떠요. 마이너스 75D요. 야 이거 보는 순간 그냥 바로 딱 잡아. 밑줄 아니면 네모 쳐봐. 얘 빼봐. 마이너스 D요. 이거 마이너스 얼마예요? D요. 그치 2 빼기 1이면 1이지. 예. 그러니까 이거 방금 뺐던 공차 공식에 따라서 얘 마이너스 D지. 그죠. 그럼 얘도 뭐야? 3 빼기 4 해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몇 개 차이예요? 하나 차이지. 빼봐. 그럼 뭐야? D야 마이너스 D야? 마이너스 D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D야. 그럼 계속 얘도 계산하게 되면 두 개씩 묶어.
두 개씩 묶으면 다 마이너스 뭐 나와요? 지금 현재 보게 되니까 두 개씩 묶은 게 계속 마이너스 뭐 나오지? 마이너스 D 나오지. 잘 봐라. 잘 봐. 끝났어. 잘 봐. 그럼 얘네 계속 다 마이너스 T지. 그럼 다시 하면 마이너스 T가 75개씩이나 있어요? 얘 120이 끝인데? 뭐야 150이요? 120인데요? 뭐야 66번이구나. 120이 끝인데요? 여기 120이 끝인데요? 에휴. 집중하고 보라고. 여기 120이 끝이잖아. 그럼 얘는 몇 개 있어요? 공차가 총? 여기 적혀있는데 65라고 대놓고? 60개밖에 없지. 왜냐면 두 개씩 묶어서 공차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120을 2로 나누면 60상이 나오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60상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럼 60상으로 답을 구해.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60상을 구하는 게 정답이니까 그럼 여기서 60상을 구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D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럼 여기에서 구한 마이너스 D가 결국 우리는 얘가 총 60개씩 주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60D가 될 거고 얘가 현재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540 됐다는 소리니까. 그럼 마이너스 60 곱해준 게 공차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어차피 공차기도 하고요.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공차 찾아봐.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공차 마이너스 얼마야? 야 장난 그만 차 이씨. 해봐. 야 종이 봐봐. 공차 마이너스 얼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죠? 답 마이너스 9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끝입니다. 아주 그냥 장난 계속 치면은 못 듣게 한다. 아주 그냥 그걸로 아예 못 듣게 한다. 쫓아졌어요. GPT가 김용호를 모릅니다. 야 아이패드 못 쓰게 하기 전에 자유를 줄 때 잘하라고. 억울해요. 왜 자꾸 해요. 어? 저 에어팟 던져버리시죠. 에어팟 밖에다 던지라고? 네. 네가 던져야 돼. 나중에 네가 보상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여기서 갑자기 잘 된다. 그럼 다음 68번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68번. 자 66번 67번 다 똑같이 푸니까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풀어보시면 되겠고 68번 잘 봐. 이 문제 보게 되면 얘네들은요 마찬가지 공차 찾는 건데 이거 빼기로 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아니면 얘네들은 일반항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항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줄 건 얘네들은 이거 일반항 하나만 적어놓고 가자. 자 그래서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 하나만 기억해놓고 갑시다. 그래서 AN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첫째항 A에다가 우리는 공차 곱하지. 그때 공차 곱하는 숫자는 n이야 아니면 n-1이야? n-1을 곱하죠. 일반적으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이걸 이용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럼 A1은요. 그래서 A1은 A고 A4를 그러면 우리는 첫째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로 표현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지. 그럼 여기 있는 A4를 표현하게 되면 얘는 첫째항에다가 몇 D 더해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4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첫째항에다가 4 빼기 1이니까 3D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A5는요. 첫째항에다가 몇 D예요? 4D가 되겠고 그 다음에 A8은요. 첫째항에다가 몇 D가 돼요? 첫째항 더하기 몇 D가 되지? 7D가 되지. 그러면 얘네 넷에 다 뭐 해준 게 왼쪽식이냐면 다 더한 게 왼쪽식이지. 다 더해볼래? 그럼 다 더해보게 되면 몇 A예요? 그러니까 A는 일단 몇 A? 4A. 그 다음에 공차 더하면 얘가 그래서 몇 D? 그치 14D죠. 그러니까 여기는 14D를 계산해준 게 결국 얘가 얼마가 되었냐면 50이 되었답니다. 양변 다 2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따라서 우리는 2A 더하기 7D 나왔고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25가 됐다. 끝. 이게 1번 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왼쪽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첫째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를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6 좋네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A6. 그러니까 얘는 첫째항에다가 몇 D가 되는데 A6은 첫째항에다가 몇 D가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첫째항에다가 5D가 되는데 얘가 현재 얼마가 되었냐면 17이 되었답니다. 끝. 그럼 잘 봐.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건 두 개의 식이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A 더하기 7D가 그래서 우리는 25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A 플러스 5D가 그래서 우리는 17이라는 거. 얘네 연립하면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공차예요 아니면 첫째항이에요? 공차니까 누구를 지워버리는 게 나가 가장 낫겠어요. 첫째항 지울 거니까 밑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줄 거라서 2. 그러니까 우리는 2A 더하기 7D가 그래서 우리는 25였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10D를 계산해 준 게 여기 2배 하면 되니까 34. 2를 해준 게 답이 되겠습니다. 2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3D가 되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3D가 얘네 빼니까 그러면은 25 빼기 34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서요? 그치 마이너스 9가 되면서 공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차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됨? 그치 공차 3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답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개 해봐. 66번이랑 그 다음에
69번 해보시고요. 66, 69, 71 두 개, 아니 세 개.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66, 69, 71 그냥 다 했으면 나머지도 그냥 푸세요. 시작. 오늘 다 나오고 목요일날 합까지 좀 나가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시그마 기본적인 것까지만 나가자고. 뭘 우액이야. 야 시그마 기본적인 것까지만 나가자니까. 야 시그마 기본적인 것까지. 야 등차 등비 수열의 합은 안 나갈게 대신. 아 머리 아프다. 어. 야 빨리 보세요. 야 오늘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아 축구 보고 싶어. 시끄러 이씨. 야 여기 빨리 보세요. 자 이따구로 돼 있는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첫 장은 얼마래요? 일단 첫 번째로 첫 장이 얼마래? 4인 A에는 무슨 수열? 그래 그럼 이것까지는 웬만하면 A에는 첫 장은 4라 그랬으니까 4 플러스 n-1의 공차 D 이렇게 써봐. 그럼 여기서 A3과 A11 나와 안 나옴? 나오겠지. 여기 n 대신에 3 집어넣고 1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맞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A3부터 구해보면 얘가 더 4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2D 그 다음에 A11 구하게 되면 얘가 현재 우리는 4에다가 11 빼기 1 하니까 10D 그러면 우리는 A3 여기에 3배니까 그래서 우리는 12 더하기 6D를 구한 거라. 그럼 여기 있는 A11이었던 4 더하기 10D를 더한 거라. 얘들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고 넘어간 게 서로 같다 다르다? 그치? 얘들이 서로 같다. 그럼 넘어가고 넘어가면 되니까 4D가 그래서 우리가 8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공차 D가 얼마라는 것까지는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상황이니 2야? 2분의 1이야? 4D가 8이잖아. 그럼 공차는? 그치 2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2가 되었으니 그럼 자연스럽게 자 A5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럼 첫째 항에다가 4D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항 4에다가 우리는 일반항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4 곱하기 2 해준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4 더하기 8 정답 10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 자체 AN에 대한 식을 찾는 것도 좋지만 안 찾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막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어요. 걔네들에 대해서. 그래서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정답 끝.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옆에 하나 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79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게 되는데 잘 보세요. 다음 79번 문제도 같이 한번 잘 체크하게 되면 이거 잘 봐봐봐봐봐봐봐 이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잘 봐빵.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싹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A 얼마? A4. 그럼 A4를 찾을 거니까 일반항을 찾아서 답을 구해도 되겠지만 일반항 안 찾고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항 안 찾고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잘 봐. A4라는 거를 얘네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당연히 항번호가 작은 게 기준이겠습니까? 아니면 항번호가 큰 게 기준이겠습니까? 작은 걸 기준으로 잡아야 공차만큼 계속 더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A2를 기준으로 공차 일정한 숫자만큼 계속 더해서 맞는 거임.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공차 일정한 숫자만큼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더해지는 건 바로 뭐야? 실제 얘네들 사이의 간격만큼만 더해주면 돼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그럼 A4랑 A2의 간격 찾아봐. 이게 몇 D야? 2D지. 그러니까 몇 D만 더해주면 A4 나온다는 소리야? A2에선? A2에서 몇 D 더해야 우리는 A4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2D. 얘네들 사이에 간격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왜? 간격만큼만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 간격만큼만 찾아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2D. 여기 밑에 기억 안 나거나 아니면은 우와 이거 신박하다 하시는 분들 밑에 적어 놓으세요. 이게 두 수열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일 땐 성립해요. 등비 수열일 때는 조금 다르게 풀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수열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두 수열 사이의 간격만큼만 더해주시면 사실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A2가 어차피 8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8에다가 2D 더해주면 됩니다. 즉 누구 찾아준 게 목표가 되었냐면 공차만 찾으면 됩니다. 첫째 항도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공차 둘 뭐하면 나와? 얘들 빼면 나오지. A6에서 A4 A2 빼면 되겠지. 그래서 오호 우리는 A6에서 A2를 빼면 공차에 몇 배 남아 두호? 공차에 몇 배가 나와? 4배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4D가 우리가 8에서 16에서 8을 뺀 8이다. 그러니까 공차 얼마라는 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야? 공차 2. 끝. 우리는 8 더하기 4예요. 정답 10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주 편안하죠? 지금 현재. 편안하지? 서준이 여기까지 됐어? 응.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봐. 그래서 여기 81번 보세요. 다음 81번은 약간 테크닉을 좀 꼼수를 부리긴 할 건데 꼼수를 부리긴 해도 얘네들은 일반항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8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이딴 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딴 게 훨씬 잘 나오니까요. 이딴 거에 잘 집중을 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딴 것 자체도 결론적으로 보자면은요. 그냥 풀만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 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끝내자. 잘 봐봐. 이해하고 끝내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나는 갑자기 A1과 A2랑 A3을 더한 게 96이고 A4랑 A5랑 A6을 더한 게 69예요. 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니요, 할 거예요. 너가 맞춰보세요. 야, 이거 맞춰봐. 이거 맞추면은 2분 빨리 끝내줄게. 그래, 이거 맞추면 이거 끝낼게. 이거 맞추면 여기가 끝낼게. 쉬운 문제예요, 참고로. 쉬운 문제 내줄게. 야, 여기 A1, A2, A3에서 딱 보이는 거 하나만 생각해봐. 이거 딱 보여, 하나. 여기서 보이는 거 하나만 찾아봐. 그게 뭘까요? 그걸 맞춰봐. 나 그거 안 할 거라니까. 지금 여기에 스킬을 입혀드릴게요. 들렸어요. 간격 땡? 들렸습니다. 뭐라고? 규칙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고? 오, 전혀 아닌데요. 이건 되게 기초적인 방법이고 잘 봐봐. A1, A2, A3에 보게 되면은 A2는 무슨 중앙? 나 그거 물어본 건데요. 이거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요, 얘가 A2의 2배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식이 더 간단하게 줄어든다는 소리야. 이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1, 2 넣으라는 것보다. 왜냐면 항이 개 많이 나와 있을 때는요, 약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A2가 등차 중앙이라는 걸 눈치를 채봐. 이것도 스킬이에요. 나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을 좀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편해. 잘 봐봐. 조용히 하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따라서 등차 중앙인 거에 따라서 우리는 A1과 A3을 더한 건 A2의 2배지. 그러니까 니네가 얘기한 3A 더하기 3D가 그냥 튀어나온다고요. 사실은. 이게 그냥 나온다고요. 일일이 안 나열해도 된다고. 더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2배의 A2이기 때문에 이게 등차 중앙의 성질에 따라서 나는 A1과 A2랑 A3을 더한 건 결국 나는 이 A2에다가 A2를 더한, 그래서 얘가 3A2예요. 그러니까 3A2가 현재 96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A2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A2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A2는 얼마 나와요? 96을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32가 된다는 게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96을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A4, A5, A6이야. 누가 등차 중앙이야? A5가 등차 중앙이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A4랑 A6을 더한 게 A5의 몇 배가 된다는 것까지 같이 잡아줄 수 있어요. 2배지. 그럼 얘가 2배면 따라서 잘 봐. A4, A5, A6을 더해준 건 결국 얘가 결국은 이 A5에다가 A5를 더한, 결국 얘가 3A5가 되거든요. 그때 여기는 3A5가 결국은 얼마가 된다는 게 지금 현재 나오냐. 얘가 69지. 거기에 따라서 A5도 찾아보세요. 그럼 A5는요. 69를 3으로 나누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린 69를 3으로 나누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도 튀어나오게 돼요. 3으로 나눠봐. 69를 3으로. 얼마냐? 23이죠. 그럼 봐봐요. 나한텐 얘랑 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잘 보시게 되면은 요게 있고요. 현재 A2가 현재 32예요. 이거 있고 A5가 23이에요. 이것도 현재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두 개를 같이 잡았을 때 결론적으로만 봅시다. 결론적으로만 보자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는 제 애망부터 처음으로 음이 된다고 하니까 얘는 일반항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일반항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뭐랑 뭐를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원래는 첫째 항과 뭐 네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한번 얘기해봐. 첫째 항과 뭐를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그치, 공차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얘네들을 보는 순간 공차는 바로 튀어나오기는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일반항 찾기 위해서 A5에서 A2를 뺀 공차의 3배 한 것이 23에서 32를 뺀 마이너스 9다. 이거 이용해서 공차를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럼 공차는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그렇지. 공차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내가 원래는 첫 장도 찾아야 되겠지. 물론 이거 연립하면은 다 와. 첫째 항이랑 공차 다 튀어나와. 근데 내가 연립하기 귀찮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연립하기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연립하기 귀찮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공차만을 가지고 그냥 일반항 만들 겁니다. 그럼 일반항 A에는요. 어차피 등차 수열이지. 그럼 등차 수열이면 무조건 N에 대한 몇 차씩 나온다고? 그치. N에 대한 1차씩 나오고 상수는 뭔지 모르니까 상수가 K야. 하지만 1차항의 개수는 뭐가 나온다고요? 공차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그냥 때려 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K라고 했을 때 K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K 찾으려면 이건 어차피 다 얘네들도 대표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 대표할 거니까 여기 있는 둘 중에 하나 여기다 때려 넣으면 K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야. 그럼 1번항이 훨씬 더 편안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n에 대한 1차식이 나왔을 때 거기 있는 1차항의 개수는 무조건 공차예요. 그럼 공차를 일단 때려놓고 상수만 찾으면 돼. 근데 그 상수는 반드시 첫째 항일 필요는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A2를 가지고 답을 찾을 거예요. 즉 K-6이 30입니다. 그럼 K가 나왔죠. 그래서 K가 30 얼마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K가 얼마가 됐어요? 그렇지. K가 38이야. 결론? 따라서 AN을 구하게 되면 얘가 현재 마이너스 3n 더하기 38인데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찾으래요? 아니면 양수가 되는 거 찾으래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을 찾으랍니다. 넘어가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3n이 그래서 처음으로 38보다 커지는 순간. 그럼 n이 누구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거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거나가 따로 잡았으면 자연수잖아. 어차피 n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n은 자연수거든요. 항번호기 때문에. 그럼 얘가 현재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처음으로 38보다 커질 거예요? 13. 그쵸? 13을 곱해야 39가 될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13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됩니다. 가장 작은 거를 찾아준 게 정답입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다? 그치. 답이 그래서 13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찾아준 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내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등차 수열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풀어와 어디까지? 86번까지만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86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고 86번까지만 풀어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들 한번 해볼 수 있고 등차 중앙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